태국이요. 헬멧이 의무화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영업이잖아요. 가서 뭐 할 수 있어? 요즘 젊은 애기들은 클럽이라 그러더라고. 비약함 그룹 딸내미도 있을 것인데. 뭔데 갑자기 잡아가? 부장님! 태풍상사 7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이다가 팡팡 터져서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IMF 시절의 짠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서 가슴이 몹시 아린 회차이기도 했어요. 드디어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슈박 세이프의 수출이 이루어졌죠. 원양어선 선장님의 도움과 태풍의 기지로 결국 멕시코까지 무사히 운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태풍의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하시는데요. 원양어선 선장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아 태풍의 아버지는 아마도 태풍 상사를 세우기 전에는 뱃사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속만 타게 하던 슈박 사장님이 막판에 크게 한 건을 하셨죠. 마지막에 원양어선을 타고 떠나면서 슈박 세이프 하면서 손을 위로 들어올릴 땐 뭉클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사채업자 류희규 앞에서 돈뭉치를 쏟아놓을 땐 정말이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악독한 사채업자 희규도 결국 태풍을 인정한 것 같아요. 태풍의 깡따구가 보통이 아니었죠. 정찰한 사장은 끝까지 멋졌습니다. 태풍이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도 모자라 보람이까지 챙기는 그 엄청난 의리. 특별 출연이라 다시 나오긴 힘들겠지만 계속 나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태풍이를 그토록 괴롭히던 표현주는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해만 입히고 아버지인 표바코에게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속이 시원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현준의 표정에 도끼가 크게 서린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또 태풍에게 무슨 짓을 벌일지 조마조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산 에피소드가 시원한 사이다로 끝이 났죠. 태풍이 의지만큼은 정말로 차고 넘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국 슈박 안전화 수출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마침내 이루어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뭉클하게 밀려듭니다. 이런 것이 이 드라마의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태풍 상사의 새로운 판매 아이템인 헬멧이 등장했습니다. 태풍이가 어떻게 헬멧을 새 아이템으로 선정했을까 많이 궁금했는데 태풍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 윤성이가 이렇게 또 역할을 해주네요. 윤성이가 헬멧을 건네주며 태풍에게 그 헬멧이 유럽이랑 미국에서 1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IMF 시기에도 헬멧을 엄청나게 수출했던 회사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홍진 크라운이라는 곳입니다. 홍진 크라운은 IMF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아서 그 혹독했던 1998년에 임금을 10%나 인상하는 저력을 보였답니다. 인력도 10%나 증원을 했었다 하고요. 당시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10사람 중 4명, 캐나다에선 10명 중 6명이 홍진 크라운의 헬멧을 쓸 정도였다고 해요.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업이었죠. 아무튼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친구를 챙기는 태풍의 의리,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제일 먼저 태풍의 돈을 갚고 싶었다는 친구 윤성이, 서로 의미 있는 물품을 선물한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태풍은 자신이 가장 처음으로 판매한 슈박 안전화를, 윤성은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헬멧을 선물했죠. 둘 모두 너무 멋져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상사 식구들이 회사를 떠나서 너무 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녹즙 판매원이 된 차선택 차장, 새벽 노가다를 뛰고 있는 구명관 이사,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고마진 과장. 어서 빨리 태풍 상사로 다시 뭉치면 너무 좋을 텐데요. 헬멧을 제대로 팔아보고 싶은 태풍은 결국 영업의 달인인 고마진 과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말로 고마진 과장에게 손을 내밀죠. 그 마음을 받아들여 헬멧 업체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시 회사에 나타난 고 과장. 그 마음들이 너무 멋졌습니다. 헬멧의 수출국은 태국으로 낙점되었는데요.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인 나라이기에 헬멧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모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정도고요. 헬멧 착용 의무화가 된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특히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할 거라 하네요. 아마도 1998년에 개최되었던 방콕 아시안게임 때문이겠죠? 그래서 헬멧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과 미선 그리고 고마진 과장은 기대와 열정을 품고 태국으로 날아가죠. 초반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현지 사업가인 고마용을 만나 도움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이한유 배우가 연기하는 고마용은 태국에서 사와디 무역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인 고하늘이 있죠. 태국에서 나고 자란 자유로운 영혼인 고하늘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성이 고씨인 걸로 보아 아마도 고마진 과장의 친인척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고마진 과장과 미선 사이에 다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고 과장의 구태적인 선입견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선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자인데다 영업 경험도 거의 없다 보니 베테랑인 고마진 과장의 눈에는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겠죠. 고 과장은 보조로 격리일만 하던 과거의 미선만 기억하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미선이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결국 고마진 과장도 미선의 역량을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은 헬멧을 판매할 타깃으로 태국의 젊은 상류층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인맥을 만들기 위해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클럽을 이용하려는 것 같고요.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차려입은 태풍과 미선이 너무 근사하네요. 드레스를 입은 미선이 너무 예쁘고 턱시도를 입은 태풍도 너무 멋지고요. 태풍이 미선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 같고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등장하죠.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한밤중에 태국 경찰들이 들이닥쳐 태풍과 미선을 체포해 가려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 표현준이 태국의 사업까지 회방을 놓는 게 아닐까요? 태국 경찰들이 태풍 상사라는 정확한 회사명을 언급하면서 체포해 가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회사 자체를 불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클럽에서 니하캄 그룹의 딸로 보이는 미모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엔 태풍에게 호감을 표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체 모를 남자와 얘기하면서 태풍을 가리킵니다. 이때 분위기가 좀 묘한데요. 아마도 그 남자가 표현준의 끈앞을로 니하캄 그룹의 딸에게 오해를 심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오해로 태풍의 일행은 경찰에 잡혀가지만 나중에 그 여자와의 오해가 풀리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향력이 큰 그룹의 딸인 만큼 그 여자가 헬멧 사업의 바이어가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매회 더욱 흥미진진해지는 태풍 상사는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방송됩니다. 문방사수 잊지 마세요.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